오늘은 이구조 139쪽 9장입니다. 전장에서 그 바스키아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싸웠는데 이후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그래서 기록이 없어서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 작가가 이 시장바닥을 돌아다니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제목이 계속해서 구장 제목이 늠름한 비스카야인과 용감한 라만차 사람이 벌인 대단한 싸움의 결말이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자 줄에 보면은 정말 궁금한 대목에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끊어버리고도 작가는 나머지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조차 주지 않았다. 이것은 나를 무척 슬프게 했다. 적은 분량이나마 앞부분을 그토록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보통 이제 편력 기사들은 누구를 만나고 상례적으로 한두 명 정도의 현자를 곁에 두고 이제 그 사람이 기록하게 했는데 기록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밑에서 140쪽에 이 재난 많은 시대에 편력기사의 임무와 그 수행을 위해 분명히 일어난 최초 인물이었다. 이 당시에는 편력기사라는 게 없었죠.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 딱 중간에 보면은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 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줄에 그 돈키호테가 공식적인 학업에 대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독서량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반증해 주는 얘기가 있죠. 나라는 사람은 길바닥에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읽는 천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찾아놓은 책이 아랍말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 8번째 줄쯤 보면 아라비아 역사가 시대 아메테 베냉헬리가 쓴 돈키호테 대 라만차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라비아 역사가죠. 시대 아메테 베냉헬리. 이건 뒤에 나중에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역사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43쪽 마지막 줄에 역사가란 사실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해야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개인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한이나 편애와 같은 감정으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역사는 진리의 어머니요 시간의 경쟁자이자 모든 행위의 창고이며 과거의 정인이고 현재의 본부이자 개호침이며 미래를 위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바스카야인하고 싸웠던 얘기가 계속해서 145쪽에 보면은 8번째 줄인가요? 결국 주인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아주 침착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인들이 돈키호테 와서 제발 크나큰 자비와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엘 토보스 마을로 가서 도냐 둘시냐 자기 여인이죠. 사랑하는 여인. 사단 내가 보냈다고 이러고 그분 뜻대로 점을 기다리겠노라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0장에 비스카야인과 돈키호테 사이에 일어난 다음 이야기야 양웨스 무리들과의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사제들의 하인들에게 엄청난 혼이 난 산초 판사는, 산초 판사, 판사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그랬죠. 산초 판사입니다.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계속 그 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빌었다. 그 섬을 준다 했으니까, 돈키호테가. 나중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 편이 끝날 무렵에. 그것도 한번, 지금 아직까지는 이 보통의 욕심에 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처에 대한 얘기, 뭐 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153쪽에 보면은 이제 그 산양을 치는 목동도의 오두막 근처에서 왔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두 사람 거기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고생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기사도 수련을 용이하게 해주는 고행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 때마다 이 사람이 약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고난도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11장에 보면 산양치기들과 함께 있을 때 돈키호테가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난 산양을 치는 목동들 오르막까지 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환대해 줍니다. 154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산초, 펠릭기사의 길에 이런 행복도 있다는 것과 펠릭기사도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얼마나 빨리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존경을 얻는지를 자네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옆에서 이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나는 자네의 주인이자 자네보다 어른이지만 자네가 나와 같기를 바라니 나와 같은 접시로 먹고 내가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마시시면 하네. 펠릭기사의 도리와 사랑의 도리가 같아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보니, 이런 표현들. 이 사람은 펠릭기사가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산초 판사는 속물의 근성일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이 근성을 갖고 있죠. 중간에 보면 그런 명예들은 더없이 그런 명예들을 더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들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6쪽의 첫 줄에 보면 좀 의미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책이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건설하기 위한 그런 바람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죠. 옛 사람들이 황금시대라고 일컬은 그 행복한 시기가 있었으니, 이는 황금이 우리가 사는 이 칠기 시대에는 아주 비싼 반면 그 행복한 시대에는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황금시대라고 불렸던 게 아니라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 성스러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공동 소유였어. 어느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써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때는 모든 것이 화평했고 모두가 일가 두터웠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어. 이런 표현이 있고요. 157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멋지게 하려고 일부러 말을 돌려 꾸미지도 않았고 사기도 없었으며 속임수도 없었고 진실과 평범함을 가장한 사악한 행동도 없었어. 정의도 말 그대로 정의였어. 오늘날처럼 배경과 이해관계가 정의를 교란하고 모욕하는 일은 없었어. 지금은 이것들이 너무나 정의를 무시하고 교란하고 추적하고 있어. 판관이 갖는 자유재량권도 당시 재판관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았다고.
당시에는 재판할 일도 재판받을 이도 없었기에 이 말이요. 없었기에 말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밑에 다섯 번째 줄이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습이 늘어나자 그것을 막고자 편력기사라는 게 생겨난 게지요. 자기가 왜 편력기사 됐다는 자기의 이상 목표, 이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상용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런 처자들을 지키고 미망인들을 보호하며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이 사랑 노래를 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159쪽에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글을 보면은 자유, 사랑,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녀석에서 뒤에 보면은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죠. 그 다음에 12장. 돈키호테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산냥치기가 들려준 이야기에 대하여 한 산냥치기 젊은이가 와서 이제 말을 했죠. 글쎄 말이야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네 번째 줄에 크리소스토모라는 유명한 학생 출신 목동이 오늘 아침에 죽었단 말이죠. 죽었대. 소문에 의하면 부자 기에르모의 딸, 그 악마 같은 마르셀라를 사랑하다 죽었다네. 양치기 복장을 하고 이 근처 숲길을 돌아다니던 그 젊은 처자 말이야. 이게 읽을 때마다 앞부분에 이 마르셀라 얘기를 듣기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 도대체 뭘 잘못했지 억수로 궁금했었는데 상받는 입장에서 보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크리소스토모가 이제 유언으로 들판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무의인이 이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않았겠죠. 그렇게 무의인처럼 들판에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 암브로시오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크리소스토모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신부는 이제 이게 이고도의 간섭이라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암브로시오가 친구의 유언대로 해주자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166쪽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살라망카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때까지 입고 있던 기다란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목동이 되겠다며 지팡이 양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같이 공부했던 암브로시오도 똑같이 목동으로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크리소스토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주상을 물려받았겠죠. 이 복장을 바꾼 이유는, 목동이 된 이유는 그 중간에 167쪽 중간에 아까 우리 동료가 말한 그 여자 목동 마르셀라를 따라 이 벌판을 돌아다니고 싶었기 때문이라요. 여자한테 홀딱 반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168쪽에 다시 보면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소스토모의 아버지보다 훨씬 부자인 농부가 있었죠. 기에르모라는 사람인데 딸 하나를 얻었단 말이죠. 엄마가 딸을 얻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미인이었고요. 삼촌이 이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워낙 이쁘고 재산도 많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담을 넣었겠죠. 그렇지만, 어느 날, 169쪽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어느 날 그 새침하던 마르셀라가 목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 여자 이름이 마르셀라입니다.
이 죽은 친구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년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이 친구가 그 171쪽 세 번째 절에 보면 위에서 그 여자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그녀의 오만함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올지 뭐 이런 오만한 표현, 그 여자를 그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나오게 되겠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자 목동 마르셀라 이야기의 결말과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관을, 지금 같이 간을 들고 오는 거죠, 이거? 이건 아직까지, 목동이 지금 더 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죽은 장례식이죠. 장례식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이 이제 산초도 이제 구경하러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인데, 173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점인가? 비발도라는 사람이 돈키호테에게 이토록 평화로운 땅을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한 채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돈키호테는 대답했다.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이 이와 같은 다른 모습으로 다니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허락도 하지 않는다.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과 선물과 휴식은 저 근많은 국력의 신하들을 위해 쓰나 있을 뿐 노고와 불안과 무기는 오직 세상 사람들이 필력기사라고 부르는 이들을 위해 개발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 혹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집필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모두 그가 미쳤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175쪽에 한 8번째 줄인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오만 이 기사도를 의으로 삼은 자이며 내가 하는 일은 앞서 이름한 기사들이 한 것과 같은 일이라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운명이 부여하는 그 어떤 무언에도 내 힘과 내 한 몸을 내던질 굳은 계리를 품고 모험을 찾아 이런 인적 없는 고적한 들판을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어디에서 나오겠지만 남의 불의나 불행을 그냥 파악하고 보는 것만으로는 그치서는 안 되고 그 고통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행동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듣자 일행은 돈키호테가 미쳤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으며 그를 지배하는 광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돈키호테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아주 힘들 수 있어. 우리의 돈키호테는 대답했다. 하지만 세상이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틀림이 없다고. 자기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때 그 앞에서 나왔지만 자기식으로 해결하잖아요. 그걸 모든 걸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결과까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는 자기 역할만 다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불의를 보고 저항하고 그다음 자유를 위해서 그다음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주는가요? 176. 그러니 우리는 신의 사도들이자 이 땅에서 신의 정의를 시행하는 힘이라고. 그리고 전쟁이나 싸움과 관련한 모든 일은 땀 흘리고 애쓰며 노력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 자는 고요한 평화와 휴식 속에서 힘있는 자를 돌봐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할 수밖에 없어. 고난은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히 남들의 고통이나 불의를 항가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러죠. 뭐 하나님한테 안 빌고 기분한테 비는 거는 이단적인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177쪽에 5번째 줄에 천만의 말씀이요 돈케트가 대답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오. 다른 식으로 가오를 청한다면 그건 편력기사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을 두고 중간점입니다. 기사들이 하나님께 가오를 빌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아니래요. 모험을 수행하면서도 기도할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랑에 빠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니까 돈키호테가 그렇지 않소 대답하면서 178쪽 5번째 줄인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별이 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사랑 없는 편력기사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그 이야기를 둘시냐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181쪽에 보면은 수명쯤 되는 목동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이게 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소스토모의 시신을 운반하는 그 자리에 이 처음 본 자리에 묻어달라고 그랬으니까 182쪽 첫 줄에 보면은 여기서 인간 종족의 불구대천 원수인 그 여자를 처음으로 봤다고 했어. 여기가 또한 정직한 사랑의 마음을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고백했던 곳이었다고 했네. 그리고 마르셀라가 그 친구를 무시하고 한매를 남겨준 곳이며 그가 비극적이며 비참한 삶의 종집을 찍은 마지막 장소이기도 했네. 그래서 여기에다 그 많은 부동을 기르고자 영원한 망각의 10년의 자기를 묻어달라고 한 게지.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관대하고 교만함 없이 진중했으며 명랑하나 천박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 친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은 5번째 줄, 6번째 줄에 보면은 마르셀라의 잔인함을 알게 하여 마르셀라가 대단히 잔인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이 통곡할 만한 이야기로 마르셀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소스토모의 사랑이 어땠는지 그대의 유정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 있었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죽은 목동의 절망에 찬 시들과 예기치 않았던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그 종이 쪽지에 적힌 그리소스토모의 노래입니다. 시들이죠. 이건 참 사랑을 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진 데 대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투 얘기도 있고, 이게 좀 187쪽에 보면 그렇죠.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 매정하는 사람을 죽이고 인내는 주령을 주니 의혹은 진실이거나 거짓, 질투는 가장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다. 이 경우에서는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마르셀라 얘기로는 질투가 언급되기도 하죠. 자기 마르셀라 입에서. 근데 그게 대상이 두 명인가 세 명이 서로 두세 명이 컴퓨터 시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인정머리 없는 죽음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표현.
188쪽의 밑에 네 번째 줄에 무성하며 먹을 맬 밧줄을 다오. 그러나 불쌍한 나 너에 대한 생각이 잔인하게 승리하여 고통을 질식시키는구나. 뭐 죽는다는 얘기 같은데 결국 나는 죽고 말리라. 살아서도 죽었어도 결코 좋은 일을 바랄 수 없기에 나는 나의 환상 속에 끈덕지게 있을 것이로다. 오랜 폭군은 사랑의 영혼에 완전히 굴복한 영혼이 보다 자유롭다 알리리라. 이런 표현. 그 다음 마지막 189쪽 마지막 줄에 패러그랩. 정오스럽고 피곤한 삶 내게 강요하는 이유를 겉으로 무분별하게 보여주는 너 기꺼이 너의 냉혹함에 바치는 이 깊은 상처의 분명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지니. 이런 표현. (191쪽의) 마지막 그 시 부분에 오히려 그대 태어난 이유가 나의 부름을 얻도록 행운을 얻을 테니 믿음에서조차 슬픔 말라.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그 시는 참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비발도 시를 읽은 비발도죠. 비발도는 아무래도 그 내용이 마르셀라의 얌전함과 착한 마음씨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해서 이때까지는 마르셀라가 제일 나쁜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표현이 아까 질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르셀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91쪽 밑에서 5번째 줄에 여인과 떨어져 있으면 보통 생기는 일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나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나타나 그리소스토모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질투를 상상하고 의혹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얌전하다고 소문난 마르셀라의 평판은 사실입니다. 약간 잔인하고 조금 오만하고 아주 인정이 없다는 점을 빼놓는다면 아무리 시기심으로 평가한다 해도 그 여자에게서 흠잡을 때는 전혀 없답니다. 여자 목동이 나타납니다. 마르셀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하니까 192쪽의 두 번째 줄 밑에서 마르셀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소스토모의 죽음과 그의 고뇌가 모두 제 탓이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이치에 어긋나는지를 이해시키러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의 6번째 줄점이가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타고난 예력으로 무릇 아름다운 것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연애관에 대한 이 반론이랄까요? 뭐 그런 남자들이 좋아하면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아직 아버지가 짝지어준 여자를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건 상당히 요즘 와서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아까 보면은 그리소스토모가 죽으면서 했던 것을 굉장히 이 여자를 나쁜 여자로 몰아가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있으나. 더군다나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자가 못날 수도 있고, 못난 것은 싫은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나는 내가 미인이라서 너를 좋아한다. 나는 비록 못생겼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만일 양쪽이 똑같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마음까지 같아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름답다고 다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떤 아름다움은 눈을 기쁘게 하지만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표현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밑에서
밑줄에 보면 한 6번째 줄인가? 제가 들은 바로는 진정한 사랑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본인의 여사에 따라 결정되며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가 이러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제 의지를 굴복시키기보다 강요하시는 겁니까? 이 표현, 하늘이 저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대신 혹시 못생긴 여자로 만들어 주셨더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이 여자가 말했던 내용들이 보면은 상당히 요즘 와서 보면은 합리적이고 여성들을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정숙한 여자의 아름다움이란 홀로 떨어져 있는 불이나 애리한 칼과 같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한 태우지도 않고 상처를 입히지도 않지요. 정조와 미덕은 영혼의 장식물로 이것이 없으면 비록 육체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정조가 사람의 몸이나 영혼을 장식해 한층 더 아름답게 하는 미덕의 하나일진데 아름답다고 사랑받는 그 여자가 정조를 버려야 할까요? 단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모든 힘과 수단을 써서 여자의 정조를 짓밟으려는 자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요. 저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고자 들과 산의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줄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희망으로 지탱된다면 저는 그리스토스토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준 적이 없으므로 저의 무정함보다도 오히려 그분의 집념이 그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5쪽의 세 번째 줄에 그분은 제가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으셨고 제가 정오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절망하신 겁니다. 이래도 그분의 고통이 저희 잘못인가요? 이런 표현.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 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더라도 질투나 불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도 질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질투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 이 대목을 보게 되면 돈키호테가 아니 애정소설 쓴 것 같게 하고 그 다음 195쪽의 세 번째 줄에 그리스토스토모를 죽인 것은 그의 초조함과 무모한 욕망이었거늘 어찌하여 저의 정결한 행동과 신중함을 죄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장은 상당히 이 마르셀라 한 이야기가 참 강하게 그냥 와닿네요. (15장) 돈키호테가 포항무도한 양괴스들과 만났을 때 당한 불행한 모험에 대한 이야기. 현자 시대 아메테 베네힐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행차가 누군가 하면은 142쪽에 보면은 시장바닥에서 책 줬댔죠. 책 봤댔잖아. 거기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42쪽에 보면 아라비아 역사가 시대 아메테 베네힐리가 쓴 돈키호테의 대라만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죠. 그리고 돈키호테는 자기들을 선임을 받아준 사람들, 아까 산장치기들이죠. 그리고 목동 그리스토스토모의 장례식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작별을 하자 곧이어 산초와 함께 여자 목동 마르셀라가 사라진 그 숲속으로 여자가 아까 얘기를 하고 사라졌다고 그랬죠. 거기 들어갔다고 한다. 결국은 못 만나고 낮잠을 자는데
로신한테가 아주 순한테 이 앞말들을 보고 이제 발정을 해서 그 시비가 붙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말들한테 로신한테가 당해가지고 발가숭이가 되고 말았던 얘기. 마부들이 또 이 로신한테를 또 두들겨 펴가지고 만신창이가 쓸어놓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교태가 그 산초 나중에 보니까 그 로신한테가 엉망이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동교태가 이 모욕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산초가 무슨 2명이고 뭐 저는 20명인데 보복 무슨 보복이라 하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19쪽 두 번째 줄에 나는 혼자 100명이라도 당해낼 수 있는데 동교태가 대답했다. 참. 그리고 이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상처를 입고 말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뭐 많이 깨졌을 테니까 또 얘기합니다. 둘가 녹초가 돼가 둘가 쓰러져가지고 220쪽에 보면은 8번째 줄쯤에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네. 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건 알고 있네. 나와 달리 기사서품을 받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칼을 잡아서는 아니 되었던 게야. 기사도의 규칙을 어긴 죄로 전투를 관장하시는 신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 틀림없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1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기사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 정복한 왕궁의 영지 사람들 뭐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니 새로운 통치자에게는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일세. 지혜와 용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초는 그것보다 저는 약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산초가 또 뭐를 하니까 222쪽이 밑에서 4번째 줄에 산초여 자네가 알아둘 게 있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펠렛 기사의 삶은 수천 가지 위험과 불행에 노출되어 있다네. 그래야 펠렛 기사들이 왕이나 황제가 될 수 있는 게야.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의 기사들이 행한 많고도 다양한 체험담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산초가 나중에 써먹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써먹는데요. 그 다음에 또 그 산초한테 한 말이 224쪽에 3번째 줄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네가 알아둬야 할 것은 판사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세월과 함께 잊히지 않는 기억은 없고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은 고통은 없다는 것일세. 아이고 그렇게 불행할 수가. 판사가 대답했다. 기억이 잊히도록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고통을 끝내주는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4쪽에 5번째 줄 밑에 있어요. 운이라는 것은 불행 속에서도 빠져나갈 문을 항상 열어놓지 불행을 해결하라고 말일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225쪽에 한 8번째 줄인가요? 전투에서 얻은 상처는 명예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하는 법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삼촌은 돈키호테를 당나귀 위에 얹고 로신한테는 그 뒤에 밧줄로 묶은 뒤에 당나귀 꼬피를 잡고 갑니다. 객주집 하나를 발견했는데 삼촌은 이걸 괴로운 일이었지만 돈키호테에 따르면 이것은 성의여야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삼촌은 객주집이라고 고집을 피웠고 주인은 그게 아니라 성이라고 고집을 피웠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기발한 이달고가 성이라고 상상한 객주집에서 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 객주집에서 굉장히 허름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 다락방에 돈키호테를 위한 아주 형편없는 잠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227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녀의 멋진 몸매가 그녀의 다른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 건 사실이다.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근데 두드려 맞았다는 말은 안 하죠. 집을 해주면서 두들겨 228쪽에 밑에 다섯 번째 줄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삼초가 말했다. 바위가 온통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아까 돈키호테가 수천 가지 위험과 불행에 노출되어 있고 펠리키사 그래야 펠리키사의 왕이 낭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스무로 229쪽에 보면은 이 이제 객주집에 하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인이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잘 알아둬요, 아가씨. 아가씨한테 몸을 찾는 기사라는 것은 두 마리 말에 뭉둥이로 두들겨 맞고 이 사람 두들겨 맞았잖아. 그 전에 맞고 그 다음엔 황제가 되는 사람이랍니다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인간이지만 내일은 자기 종자에게 왕국의 간을 두세 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런. 그러니까 영지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어찌된 일이라고 또 하나가 객주집 안주인이 물어보니까 아직은 실이 좀 이런 거죠. 산초가 대답했다. 저희들이 모험을 찾아 떠나온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고 오늘까지 아직 운전 모험은 겪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230쪽에 보면은 이 돈키호테가 또 자랑스럽게 자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0쪽 마지막 줄에 보면 마부는 그날 밤 마리토르네스 이건 이제 하인입니다. 즐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입니까? 235쪽 각주 17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급료를 받은 대목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급료를 했던 것. 표현이 재밌는 게 231쪽에 8번째 줄에 돈키호테의 딱딱하고 비좁고 초라하고 푸실한 잠자리는 별들이 가득한 흙강 가운데 별들이 가득하다는 게 진짜 천장이 불빛이 별들이 다 보인다는 그런 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이 참 재밌고요. 그리고 밑에서 231쪽 5번째 줄에 보면 시대, 아메떼, 베냉헬리는 모든 면에서 무척 호기심이 많고 이 사람 아까 그 사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2쪽의 한 중간 부분, 이 놀랄 정도의 고향과 더불어 이 우리의 기사 돈키호테가 상상하는 거죠. 환상이죠, 지금. 자기가 유명한 성에 도착했고, 자기한테 사랑의 객주집 딸이, 승규의 딸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표현들.
자신의 정조가 위험에 처할 상황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조는 아까 둘신의 아내 뗄 토보소고 있죠.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시 이 얘기가 좀 환상적으로 좀 읽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까 그 하인이 마부하고 즐기려고 온 것, 왔는데, 이제 자기가 보다가 부딪혀가지고 또 상상을 했다는 거죠. 여자의 속옷을 300여 든 것인데 비단인처럼 느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도 질투심이죠. 마부가 이제 동교 때고 막 이렇게 놀아 그러니까 질투심 쌓여가지고 또 이게, 이 폭력을 한번 날리게 되죠. 동교 때 날리게 되고, 이러면 아수라장이 약간 혼란스러워가지고, 산초 판사의 침대를 후둥이 도망가게 되고, 또 여기서 또 소리가 나고 이래서 이제 주인이 나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죠. 마부는 산초에게, 산초는 하녀에게, 하녀는 산초에게, 객죽집 주인은 하녀에게 모두 숨 돌릴 틈도 없이 쓰고 마구 주먹질을 해댔다. 이 표현 중에 그 235쪽 밑에서 6번째 줄쯤에 어린이 동화에 나온 고양이는 쥐에게, 쥐는 밧줄에게, 밧줄은 몽둥이에게 있어요. 몽둥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톨레도의 성스러운 행제단 단장이 묻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기로 했던 내용이죠. 더 있었나? 이야기가 막 쭉 지나가니까.